2021년 4월 21일 언론사에 최초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농수로에 검은 물체가 있어 살펴보니 사람 같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2시 13분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숨진 지 최소 수일간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극단적인 선택,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25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 즉 타살이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강화도에 살고 있지 않은 외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김원 사건 파일,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성모 삼리의 한 농수로. 현장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목격자도 CCTV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 2km 떨어져 있는 삼산면 주민센터 정도에 있는 CCTV가 전부였죠. 경찰 수사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봤던 경찰. 발견된 시신은 약간의 부패가 진행되어 부풀어 있었지만 훼손 흔적은 없는 온전한 형태로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시신의 옆에선 27인치 크기의 여행 가방이 함께 떠 있었는데요. 추측으론 시신을 담았던 여행 가방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원래는 물 안에 잠겨 있다가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의 눈에 띄지 않은 이유라 생각했습니다. 맨발이었으며 검은색 상하의 모두 입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휴대폰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은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한 신원은 신장 158cm의 30대 여성, 거주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였습니다. 범행 도구가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시신 발견 시점 자체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4월 이전 날씨가 조금 추웠다라고 예상을 할 때 맨발에 검은색 상하의만 입었다라는 점은 범행 장소가 좀 편안한 차림으로 있는 실내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시신을 부검한 국가수는 흉기의 상흔이 존재하며 성폭행 흔적은 없다. 직접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다 라는 소견을 전달합니다. 범인은 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피해자 핸드폰 내역 및 주변인을 탐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부모님께 원한 관계가 있느냐, 혹시 치정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확보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걸까요?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부모님께 이야기를 한 걸까요? 2021년 2월 7일 경북 안동에 살고 있던 피해자 부모님은 27세 친아들 윤씨의 연락을 받습니다. 누나가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은 자신의 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에 와 있다, 남자친구와 여행 왔다라는 내용이었죠. 친동생 윤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나눴던 대화 기록이었는데요. 16일 오전 5시 22분부터 받았다는 카톡 메시지. 적당히 좀 해라. 뭐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겠네. 빨리 들어와라.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뭔 실종 신고냐? 들어오면 끝난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알아서 한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좀 그만 박아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꾸 나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그 사실조차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신 발견 9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39분 경찰은 경북 안동에서 범인을 검거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남동생 윤 씨였습니다.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범인이었죠. 2021년 5월 4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윤 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범죄 사실입니다. 윤 씨의 진술로는 2020년 12월 19일 새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욕설과 잔소리를 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했다.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에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살해 이후 27인치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어 바로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일간 누나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옥상 창고에 시신을 방치합니다. 12월 28일 렌터카를 이용해 수십 킬로가 떨어졌던 인천 강화군 삼산면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신이 4개월 만인 2021년 4월 21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유기 장소를 왜 두 곳을 선택했느냐? 첫째, 왜 아파트 옥상에 두었지? 라는 의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나와 함께 거주했던 그 아파트가 가장 꼭대기층이었기 때문에 일단 집 인근으로 가장 가깝다고 본 게 옥상이었다라는 진술. 그리고 시신을 그 이후 농수로에 왜 유기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동네가 남매 외삼촌이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라 가족 행사 때 종종 방문, 즉 연고지였던 겁니다. 윤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잔상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있었던 이건 뭐지? 윤 씨는 범행 이후 수많은 은폐 시도를 시작합니다. 첫째 은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걸 두려해 계속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검색이었죠. 강화 성모도, 강화도 살해. 혹시 이런 기사가 뜨는 게 아닌가라는 늘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사건 직후 여러 언론사에서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이걸 봤던 윤 씨는 답장을 보냅니다. 실제 뉴스원 기자님이 받으신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중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법정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운 하나의 행적을 보입니다. 한 기자님이 실종 신고 유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자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죄송하지만 실종 신고를 안 했다라고 경찰 쪽에서 진술을 받으신 걸까요? 라는 답장입니다. 즉, 계속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걸 검색하며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를 물어보려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은폐. 윤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착한 남동생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것 같습니다. 친누나의 발인이었던 4월 25일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불과 4일 뒤에 그는 부모님의 집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범행을 감추며 안도하고 있던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범행 은폐 기록 세 번째, 가출 신고 관련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2월 7일 윤 씨는 친누나가 집을 나간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결국 부모는 2월 14일 오후 2시 24분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부모님은 경북 안동에 살았지만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던 윤 씨는 누나와 같이 살았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2월 14일 오후 2시 24분 실종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은 당일 오후 8시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만나 물어봤던 거죠. 혹시 누나가 언제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갔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2월 7일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해서 수사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윤 씨와 함께가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의 녹화된 엘리베이터 기록을 전부 확인해 봅니다. 3시간을 넘게 돌려봤지만 엘리베이터를 탄 누나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수사관들이 2월 7일이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자 사실은 2월 6일 새벽입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에 대해 묻자 누나가 평소 외박을 자주 하는데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한테 감춰주려고 2월 7일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정을 넘겨 문을 닫게 되자 누나의 가출 시점이라며 얘기한 2월 6일 새벽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일단 철수합니다. 그럼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날 와서 아니면 다다음 날이라도 와서 2월 6일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살펴봤다면 피해자를 2달, 범인을 2달 빨리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윤 씨에게 한 번 속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 분들은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현장에서 남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약 지속적으로 다음날 확인을 했다면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 다음날 빨리 확인했다 치더라도 살인은 이미 이전에 발생됐기 때문에 살인 범행 행위는 막을 수 없었지만 검거는 빨랐을 것이다. 이건 부실 수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찰을 한번 속였기에 윤 씨는 더 자신감이 붙었던 걸까요? 윤 씨의 거짓말은 더 대범해집니다. 경찰이 집에 다녀가고 이틀 뒤인 2월 16일 오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내용을 수사관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보내버립니다. 바로 그게 이것입니다.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았던 기록인 겁니다. 이후 부모님에게도 보내서 실종 신고를 취소하도록 권유합니다. 분명 부모님은 의심했습니다. 통화하자고 하면 통화가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놀러가 있는 사진 같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만 보낸 상황이었죠. 하지만 동생이랑은 연락은 되는구나 라는 걸 믿고 더 이상 의심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4월 1일 실종 신고는 취소됩니다.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던 상황이었죠. 의심을 못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2번째 속게 됩니다. 착한 남동생으로 그리고 자신의 누나를 남자와 함께 집을 가출한 사람으로 만들어 수사망을 계속적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4번째, 그는 핸드폰 유심을 옮기며 모바일 뱅킹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누나 명의에 있는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범인의 이름 27세 윤씨.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후 우발적인 범행이다 라고 진술하며 계획적 범행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경찰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유기장소를 2번이나 옮기는 침착함, 그리고 경찰을 속이는 침착함까지 혹시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인가를 조사해봤지만 그에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정신적 문제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윤 씨는 살인, 사체 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 씨가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누나를 왜 이렇게까지 많이 찌른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 윤 씨는 이런 답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찔렀는데요? 25차례. 그러더니 윤 씨는 제가 그렇게나 많이 찔렀나요? 라고 되물었다 합니다. 그는 정말 이 사건의 우발 범행이라는 게 진실인 걸까요? 이 사건이 우발 범행인 게 진실인 걸까요? 그는 정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걸까요?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점이 왜 더 무서운 걸까요? 아무런 정신적 문제는 없지만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친누나를 평소 우애가 좋았다고 하는데 칼을 들어 살해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발범행이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최초 보도의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잔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좀 뒷이야기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경북 안동에 계신 가해자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이신 분들이에요.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 누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타살 정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처럼 보였었나 봐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 발견 직후에도 남동공단의 그 일을 잘 하고 있다가 발인을 하고 나서 누나의 발인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경찰이 최초에는 용의자 5명에서 6명 정도라는 언론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게 근데 저도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 검색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용의자가 5명에서 6명 치정살인이다 라는 기사를 보도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도망갈까봐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언론 보도를 터뜨려요. 그리고 바로 잡으러, 왜냐면 이제 경북 안동에 있으니까 거의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초점이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았던 이유예요. 윤 씨가 도망을 못 친 이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차림으로 그대로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몰랐던 거죠. 얘는 지금 자기한테 수사망이 들어오는지. 자기는 안도했을 거예요. 끝났고 지금 현재 경찰은 다른 사람 치정 아니면 남자친구 이런 쪽을 수사하고 있고 부모님은 나를 믿고 있고 이런 정황은 나는 지금 안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은 안 속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경찰이 속으니까. 원래 원칙적인 수사였으면 처음 그 집,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보통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러니까 원래라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시신이 발견됐어요. 멀리서 발견됐죠? 그러면 CCTV가 없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 먼저 확인해봤더니 옛날에 실종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네? 근데 그게 남동생이 먼저 얘기했네? 남동생이 같이 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러 간 거죠. 처음 이제 접수 받은 날 바로 가서 경찰이 물어봤는데 경찰이 거기서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CCTV 상으로 그럼 확인해보자. 근데 CCTV 상 안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게 맞냐면 안 나오네? 그럼 다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보면 안 나오잖아요. 2월 6일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 그럼 2월 6일도 확인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은 너무 간단해져요. 집에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을 거예요.
집에서 진짜 나간 게 맞는 거야? 라는 판단, 집에서 루미널 반응 검사를 했으면 분명히 뭔가 확인이 됐을 거예요. 집 내부에서 났던 거니까. 집 바깥에 나간 흔적이 없는 거니까 지금. 그럼 집 내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을 게 기본 순서였대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혈액 반응이 나오고 미세 혈흔을 채취해서 DNA를 확인해 봤는데 피해자께 맞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1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관이 믿은 거예요. 아, 같이 뭐 이렇게 했구나. 연락을 주고받고 있구나. 연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가 나중에 시신이 이제 떠오르니까, 시신이 발견되니까 이제 사건이 전환된 거죠.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사건 시신 안 떠올랐으면, 그러니까 if를 하면 참 안 되는 건데, 이 사건 시신이 안 나왔다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뭐 여쭤봤어요. 만약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면, 네, 그럼 어땠을까? 얘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속였을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속일까요? 매우 간단할 거예요. 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남자친구 만났잖아. 남자랑 외국 가서 산대.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말 듣고 실종 신고도 이제 뭐 캔슬 취소하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진짜 이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강력사건, 그러니까 살인사건으로 예시를 들어요. 강력사건 중에 살인사건. 살인사건은 두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신이 나타나거나. 이거 아니면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으시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피해자를 찾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연 끊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내용이었었어요. 시신이, 이것도 뒷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뭐 경찰 조사에서 한 얘기래요. 왜 농수로에다가 유기했냐. 거기가 어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겨울이었잖아. 발생한 게 12월 말이었으니까, 12월 중순이었으니까, 유기한 게 12월 말이고, 12월 말에 유기할 때 거기가 얼 것이다를 유추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빠진 거죠. 빠져서 이제 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었던 건데, 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방 지퍼가 열렸나 봐요. 분명히 잘 닫았을 것 같거든요. 범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시신이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되게 잘 잠그었을 텐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퍼가 자연스럽게 벌어진 건지 열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시신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었고 가슴 아픈 사건이고, 이 사건을 전달받고 부모님은 진짜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한 배에서 낳은 앤데 하나는 살인마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하늘로 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반성한다,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필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법령상 우발 범행의 형량은 계획살인의 형량보다 낮게 나와요. 이제 형량이 붙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경찰도 우발 범행을 인정을 했어요. 현재 수사 내용을 보면은 경찰도 우발 범행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발 범행인 내용으로 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내가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은 탄원서를 내야 되나? 그래도 아들이니까. 딸을 죽였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살아있는 자식 하나니까. 부모님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저 새끼는 나들도 아니야. 나쁜 새끼야. 엄벌에 처해주세요. 라는 결정이 쉽게 되거나 이런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말 나쁜 새끼인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끼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용서를 한다거나 형량을 뭐 이제 좀 탄원서를 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유족의 입장이잖아. 지금 이건 가족이고. 그럼 형량이 진짜 낮게 나오죠. 우리가 사실 그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비난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족의 입장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우발범행에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형량 자체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건 뭐 함부로 유추할 수는 없어요. 기소되고 나서 이제 그 재판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뒷이야기까지도 이게 얼마나 잔혹한 내용인지 이 내용을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네. 꼭 사건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뭐 그 사건 그 이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